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메이트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호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2 사전 문항에 대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 먼저 보면은 우리 원과 직선이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문제는 대표적인 대칭이동 문제로 이 점 P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해 주거나 점 A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해 줘가지고 직선을 쭉 그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줬었죠. 저는 그래서 이 A라는 좌표를 여기로 옮겨놓고 얘를 0,2로 잡아놓고 보도록 할 거고, 그럼 언제 최소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원의 중심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7,3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이 길이가 최소가 아니라 지금 뭐가 좀 추가가 된 거죠?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조금 더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길이를 빼줘야 우리가 AQ 더하기 QP의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 0,2로부터 원의 중심인 7,3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2를 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주시면 되고, 0,2로부터 7,3 사이의 거리는 루트 49 더하기 1 해주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2까지 계산해주면은 얘가 5루트 2니까 빼기 루트 2 해주면 4루트 2, 즉 정답은 2번이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형도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얘는 지금 고정된 지금 구간이죠. 근데 얘는 지금 A 값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이라고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이랑 변동이 있을 때 문제를 보통 어떻게 해결하냐면, 고정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변동을 그릴 건데, 변동이 어떻게 해서 같이 그려져야지 우리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추론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에 대해서 먼저 인수분해를 해 놓으면 x-3,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우리 이것의 해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 변동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x는 마이너스 a와 그 다음에 x는 a 마이너스 2가 0 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a부터 a 마이너스 2 사이에 x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a 마이너스 2로부터 마이너스 a 사이에 x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좀 해놔야 돼요. 마이너스 a로부터 a-2까지 x가 있었을 수도 있어. 아니면 a-2로부터 마이너스 a까지 x가 있었을 수도 있어 라고 좀 가능성을 제시해 놓으면 수직선을 좀 그려볼게요. 자, 3보다 크거나 같다랑 1보다 크다를 여기다 표시를 해 놓으면 여기 3, 여기 색칠되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놓고 우리 1번 영역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a랑 a 마이너스 2랑 비교했을 때 a 마이너스 2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고 했을 때 a는 1이니까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고, 얘는 a가 1보다 작을 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지금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한 이 정도를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2로부터 0 사이 이렇게 박스가 치게 되겠고, 이때는 해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a를 조금 더 늘려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고, 한 어디까지 늘려볼까요? 한 4 정도 들어갔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4로부터 2까지, 마이너스 4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만 해가 되는 거니까 3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A 값을 조금 더 충분히 늘려줘가지고 여기서 사이 값이 닫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좀 더 확장해서 이 3으로부터 넘어가는 부분에 공통범위가 생겨야지 정수 x의 개수가 6개가 되겠구나 라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박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통범위가 생기게끔 그려볼 거야. 마이너스 a로부터 a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에 우리
보라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공통범위가 되고 요 사이에 지금 정수 x가 6개 있어야 되는데 얘를 좀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면 뭐 각각 정수의 개수 구해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긴 하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 이 전체에 해당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보라색에 들어올 수 없는 여기에 있는 0과 1과 2를 세 개를 제거해 주면은 빨간색 전체에서 이 세 개를 제거해 주면 보라색 부분에 있는 정수 x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a-2에서 -a를 뺀 다음에 1을 더 빼주면 2a-3이 되는 거고, 여기서 세 개를 더 제거해 줬을 때 우리 이게 몇 개가 되고 싶다? 6개가 되고 싶다 라고 좀 세팅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a는 12니까 6이 되겠다 라고 첫 번째 영역에 대한 a 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3하고 -1을 먼저 그려요. 이렇게 됐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a-2부터 -a까지 그을 건데 이렇게 두 개 다 겹치게끔 그려줘야 되고, -a 그래서 여기 보라색 영역의 해가 총 개수가 6개가 되면 되는 거니까 방금 전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1을 더 빼. 그럼 -2a 플러스 2에서 1을 더 빼고 여기 사이에 지금 정수가 마찬가지로 0, 1, 2 세 개를 더 빼주면 보라색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 개를 여기서 더 빼줘요. 이렇게 했을 때 6개 계산해 보시면 -2a는 8이 되기 때문에 a는 -4로 a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a는 6이랑 a는 -4가 모든 정수 a의 값이니까 둘이 더했을 때 5번으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문항으로 넘어와서 서로 다른 동화책 3권, 서로 다른 시집 3권이 있는데 6권의 책을 1학년 2명과 2학년 3명한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1학년이 2명 있고 2학년이 이렇게 3명 있는 상황이고, 이 5명의 학생 중에서 책을 단 한 권도 못 받는 학생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한 권씩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6권이 있는데. 그래서 동화책이 3권, 시집이 3권 있다. 일단 좀 작성해 놓고 가족권, 나족권을 살펴보면은 동화책은 2학년 학생만 받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족권 보면 시집을 2권 이상 받는 학생은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동화책을 일단 2학년 애들한테 이 동화책 3권을 2학년 애들한테 먼저 뿌릴게요. 자, 그러면 동화책 3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 2학년 애한테 만약에 이렇게 3권을 줘버려. 그러면 남는 게 시집 3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한 개 나눠줘도 지금 못 받는 학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화책 3권을 몰빵하는 경우는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화책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2권, 1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1권, 1권, 1권 이렇게밖에 못 들어오겠죠. 1학년은 동화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얘도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 동화책을 2권, 1권 나눠준다 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이 3명 중에 2명을 받을 애를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케이스가 다른 상황이니까 3P2로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화책 3권 중에 2권 뭘 줄지 좀 정해줘야 되니까 3C2, 그 다음 남은 한 권은 그냥 1C1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집을 나눠주면 되는데, 시집이 나눈 게 그냥 3권이고 남은 학생도 3명이니까 여기 1, 1, 1 이렇게 들어와 줘야겠죠. 한 개씩 무조건. 그래서 3팩토리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6, 3, 18에다가 곱하기 6까지 해주시면 108로 첫 번째 케이스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동화책을 한 권 한 권 한 권한테 나눠줬으면 이 한 권 한 권 한 권을 나눠주는 경우에서는 그냥 3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고, 남은 시집 3권만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이 1학년 2명한테 시집 한 권 한 권을 무조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나조건에 의해서 시집을 2권 이상 받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남은 시집 한 권은 무조건 2학년이 받아줘야 돼요.
시집을 좀 초록색으로 칠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1학년 2명한테 시집 2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시집 2권을 일단 골라줘야겠죠. 3C2를 해놓고 얘들이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2팩토리얼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남은 시집 1권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들어갔다라고 치면 3C1만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6, 3, 18에다가 2 곱하면 36이고 3까지 곱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108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 해당하는 가지수를 합쳐주면은 216, 정답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번 문항부터 이어가면은, 자, 지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이 이렇게 있고 y는 mx라는 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서 있는 상황인데, 원 C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을 A라고 하고 요 A에서 y는 mx의 수선일발을 내린 점을 H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때 OH 대 BH의 길이의 B가 루트 3대 1이라는 점에서 우리 얘 대 얘가 루트 3대 1인 거니까 우리 여기에 대한 길이를 루트 3K로 잡아 놓으면 여기에 대한 길이는 K라고 잡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K 값을 먼저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줄 건데,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우리 이 AB를 이어주면은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인 3이고, 우리 AH에 대한 식을 하나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5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한번 이어보면은 얘는 지금 이 원의 중심인 3,3으로부터 원점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9 더하기 9, 즉 루트 18이니까 3루트 2라고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해볼 거냐면 지금 이 첫 번째 삼각형과 이 두 번째 삼각형에서 공통된 AH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작성해가지고 우리 K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이 작은 삼각형에서 AH의 제곱을 구하는 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면 되죠. 그래서 9-K제곱이라고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 큰 삼각형에서도 AH의 제곱을 구하는 식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삼각형에서는 3루트 2의 제곱 18에서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3K 제곱을 했을 때 AH의 제곱이 나오겠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얘네 둘이 지금 같은 값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9-K 제곱이 18-3K 제곱과 같게 되는 K 값을 찾으시면 2K 제곱은 9가 되고 K 제곱은 2분의 9 라고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K 값은 얼마죠? 풀마 루트 2분의 9인데 우리 K 값은 길이로 잡아놨기 때문에 양수값으로만 루트 2분의 3으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유리화까지 해주면 2분의 3루트 2 하고 K 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 상수 M의 값이기 때문에 이 M 값은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이 점 A로부터 H까지의 거리를 우리 이제 K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Y는 MX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은 우리 M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게 되면서 우리 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지금 A 3,3으로부터 Y는 MX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은 우리 요 AH의 길이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AH의 길이는 우리 K제곱이 2분의 9였으니까 여기 2분의 18에서 2분의 9 빼주면 2분의 9, 즉 AH는 얘한테 루트 씌운 2분의 3루트 2의 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을 때 2분의 3루트 2가 나오겠구나 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mx-y는 0과 3,3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한번 작성해 주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m 마이너스 3
이 길이가 얼마가 되나? 2분의 3루트 2, 2분의 3루트 2가 되나? 라고 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절대값이 조금 불편한데, 우리 n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절대값 안에는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얘는 3-3m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각선으로 곱하기 해주시면 6-6m이 여기 대각선 곱하기 하면 3루트 2m 제곱 플러스 2로 쓸 수 있게 되겠고, 자,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계산 마무리 할게요. 36m 제곱 마이너스 72m 플러스 36은 9에 2m 제곱 플러스 2. 자, 양변 9로 나누면 4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는 2m 제곱 플러스 2니까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줘서 2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2는 0. 즉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우리 m 값은 근해 공식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m은 프라임 풀마 루트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3이 될 거고, 우리 n 값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플러스 루트 3이 안 되고 마이너스 루트 3만 해로서 잡아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면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 이 2차 함수랑 이 2차 함수의 어떤 값을 추가로 더한 값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랑 7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당연하게도 이 값이 0이 아닌 이상은 얘랑 얘랑은 지금 이 식하고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식은 다른 함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려면은 지금 얘가 2차식일 거니까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오고 여기서 근이 1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근이 1개가 나오고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이 1개일 땐 우리 보통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fx를 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세워놓고 여기다가 대입 해가지고 풀기에는 식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로서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 다시 적어놓으면 실근의 개수가 지금 이 fx가 실근이 2개가 나오고 fx 플러스 3분의 1 ft가 1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상황에서 fx의 실근의 개수가 1개가 나오고 fx 플러스 3분의 1 ft, 이게 근이 2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총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보세요. 우리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fx가 만약에 중근을 갖게끔 하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고, fx를 한번 그려본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중근을 가지면 이제 이거를 함수를 덧붙여서 그려 볼 건데, 여기 ft라는 값은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함수 값이 될 거고, ft라는 값은 빨간 선 위에 있는 함수 값인데 지금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함수 값을 대입하더라도 얘가 지금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fx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더하기 해주면은 이 fx의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야지 실근이 2개인데 얘는 반대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근이 1개, 2개인 상황은 안 되겠구나, 불가능한 얘기구나 라고 일단 이 케이스를 제거해 주시면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은 지울게요. 두 번째 상황은
그 다음에 첫 번째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그러면은 fx가 딱 실근이 2개고 fx 플러스 3분의 1 ft가 실근이 1개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얘가 fx 플러스 3분의 1 f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좀 내려가서 fx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만족해야 지금 실근이 하나, 둘, 셋 개가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 그때 우리 fx에 대한 추론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랑 7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fx 곱하기 fx 플러스 3분의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거나, 아니면 fx 곱하기 fx 플러스 3분의 1 f7이 됐을 때 지금 시그니 각각 3개가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정확히 같아야 되겠죠. 이 값이 달라지면 지금 이 그림이 변동이 될 거니까. 그래서 3분의 1 f-1가 3분의 1 f7이 같은 함수 값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f-1하고 f7하고 둘이 값이 같겠다라는 게 추론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이 같으면은 우리 2차 함수에서 대칭성에 의해서 가운데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지점을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절반 지점이 꼭지점인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었겠구나 라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fx를 이제 식을 좀 적어 볼 건데, 꼭지점의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우리 x-3의 제곱 플러스 b 꼴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3, b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딱 요만큼 올렸을 때 얘가 지금 정확히 접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요 간극이 3분의 1 ft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가 3분의 1 ft만큼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b 대신에 우리 마이너스 3분의 1 ft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은 f-1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 16 마이너스 3분의 1 f-1이라고 지금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f-1이 넘어가 주면은 3분의 4 f-1은 16이니까 결국엔 f-1의 값이 이거 넘어가면 4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12라고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였겠구나 라고 확인이 되면서, 우리 f10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10을 대입해 주시면은 7의 제곱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49 빼기 4, 즉 1번으로 정답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으로 넘어가서 네, 19번부터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은 x라는 집합이 지금 1부터 10까지 있는데 x에 대한 부분 집합이 2개가 있대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먼저 그려놓고 상황을 계속 한번 볼게요. A랑 B라는 집합이 있고, 자, 전체 집합은 좀 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A 교집합 B에는 원소의 개수가 2개가 오고 B차 집합 A에는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오도록 한번 세팅을 해봐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나조건 보면은 만약에 A 교집합 B에 어떤 원소 P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P에 대해서 3분의 P 더하기 2도 B-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가 한 1 정도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은, 만약에 1이 여기 A 교집합 B라는 원소에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1 들어가주면 3분의 3, 즉 1도 B-A의 원소가 되라 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B-A, 비차집합 A에 여기 1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여기에 1이 존재하면서 여기에 1이 존재하는 게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P는 1은 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P가 그럼 한 이 정도를 한번 넣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2가 A 교집합 B의 원소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3분의 얼마도 3분의 4도 비차집합 A의 원소가 되라 라고 하고 있는 건데 3분의 4가 지금 전체 집합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P는 어떤 녀석들이 와야 되냐면 이 3으로 당연히 나눠지는 녀석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조건 그림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P를 세팅해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P가 지금 일단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4, 7, 1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우리 그럼 이 A 교집합 B에 원소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4, 7이 지금 원소가 딱 두 개만 와야 되니까 되거나 아니면 4, 10이 되거나 아니면 7, 10이 돼야겠구나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되겠고 그럼 이때 우리 각각의 상황에 맞춰 비차집합 A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에서는 4, 7을 여기다가 각각 대입해 주면은 4, 7 대입하면 2, 3이니까 2, 3이 비차집합 A 여기에 위치해야 돼. 아, 그러면 2, 3 하고 여기까지 추가로 한 개 더 있어야겠죠. 비차집합 A는 총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여기 네모까지 이렇게 총 3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40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40이 여기 이런 식으로 와. 그러면 여기다도 40을 대입했을 때 2랑 4가 여기 비차집합 A에 있어야 되는데 이 4가 여기 있으려면 4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그냥 제거해도 되겠구나. 첫 번째랑 세 번째 케이스만 고려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설을 이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70이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면은 70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래서 70을 여기다 각각 대입했을 때 3이랑 4가 비차집합 A에 무조건 반드시 와줘야 되고 추가적인 어떤 원소가 하나 더 왔겠지요. 3개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조건도 좀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제 좀 추론을 마무리 할게요. 만약에 4, 7이 여기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2, 3이 여기 이렇게 왔어. 자, 그래서 다조건에 의해서 2, 3이 만약에 이 비차집합 A의 원소였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3씩 더한 5, 6도 A의 원소가 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집합 A에는 5랑 6도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교집합은 두 개밖에 못 들어오니까 5랑 6은 무조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남은 원소들 뭐 있죠? 지금 1이랑 8, 9, 10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비차집합 A가 지금 커지고 싶은 거니까 최대값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뭐 여기 한 10 정도를 대입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만약에 10이 이렇게 들어가 13이 A 원소여야 돼. 근데 13은 지금 이 집합에 없기 때문에 10도 안 되고 9도 안 되고 8도 안 됐겠구나. 8 들어갔을 때 11이 있어야 되는데 11도 없으니까 그래서 19, 8이 다 안 되니까 여기에는 확정적으로 1밖에 올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네모에 1을 채워주게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원소의 합은 6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70이 들어왔어. 그러면 얘 70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여기 3, 4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3, 4가 여기 있으면 6하고 7이 여기 있으니까 7은 여기, 그냥 여기에 냅두면 되겠네요. 7이 여기 있는 상황이고 그럼 8, 9, 10은 마찬가지로 올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6도 여기 있으니까 그럼 제일 큰 거 5는 여기 올 수 있나? 8을 여기다 갖다 주면 되니까 5는 여기 올 수 있겠죠. 그럼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3, 4, 5 해가지고 12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할 수 있는 비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은 12, 즉 3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세 2차 다항식 fx,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식 한번 써볼게요. fx, gx는 x-1 hx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몫은 q1x라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gx, hx는 x-2 fx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몫은 q2x라고 한번 표현을 해 놓을게요. 자, 이때 f-1 더하기 g-1이 18이다. h 0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함수를 추론하기에 앞서서 얘네 둘이 지금 형태를 보니까 둘이 곱하기를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곱하기를 한번 해보면 얘에서 얘 곱하면은 gx가 두 개 있고 곱하기 했을 때 여기 fx, hx 있고 여기도 fx, hx니까 약분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gx의 제곱만 남게 되겠고 좌변에는 x-1, x-2, q1x, q2x 이렇게 되겠고 지금 이 gx가 2차 다항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 gx라는 녀석은 반드시 어떤 다항식의 제곱인데 무조건 얘가 갖게 되려면 x-1이랑 x-2를 인수로 갖고 있었겠구나 라고 하고 gx를 확정 지을 수가 있게 돼요. x-1, x-2였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상황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제곱 x-1이 두 개 있고 x-2도 두 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q1x랑 q2x가 각각 x-2라고 x-2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q1x가 x-1이었을 수도 있고 q1x가 x-2였을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q2x가 x-2인 거고 이때는 q2x가 x-1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염두에 두면은 여기를 1번 케이스, 이 두 번째 걸 2번 케이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때 우리 gx에다가 x-1, x-2를 여기다 대입하고 q1x에다가 x-1을 대입해줘가지고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럼 fx는 여기 x-x-까지 곱한 게 x-1의 hx에다가 q1x를 x-1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x-1이 이렇게 하나씩 약분되면서 fx의 x-2가 hx의 x-1이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fx라는 녀석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녀석이 되겠죠. 우리가 x-1에다가 x 플러스 a 꼴을 곱한 이런 식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hx라는 녀석은 x-2를 반드시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때는 얘는 x 플러스 b라는 인수를 추가적으로 갖고 있겠구나. 자, gx는 저기 멀리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쓸게요. x-1에 x-2는 고정이야.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 f-1 더하기 g-1이 18이라고 했으니까 fx를 좀 확정 지어 보면은 -1 대입했을 때 -2 곱하기 -3이니까 6이고 그럼 얘가 12가 돼줘야겠네요. -1을 대입했을 때. 그래서 f-1 하면은 -2에다가 우리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좀 쓸게요. -2에다가 -1 플러스 a 한 게 지금 12가 돼줘야 되는 거고 계산하면 2-2a는 16이기 때문에 a는 계산하면 -5라고 정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 이때 얘가 -5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얘가 x-1, x-5로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x-2, x-5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5로 이렇게 돌아와주면 되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 2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정답을 4번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일단 4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상황도 일단 체크를 한번 해줘야겠죠.
두 번째 상황에서 이건 그러면 안 되는 케이스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상황에서 우리 fx의 x-1, x-2가 x-1의 hx의 여기 좀 그어놓고 할게요. x-1의 지금 두 번째 상황은 q1x가 x-2인 상황이니까 여기를 좀 약분 때려놓고 하면은 x-1, x-1, x-2, x-2가 다 약분되면서 fx는 hx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 서로 다른 세 2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 두 번째 케이스는 안 됐겠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고 역함수를 갖는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일단은 식이 하나 나와 있네요. gfx가 x-2다. 합성되어 있는 게 x-2다 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k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 두 점은 원 a, b 위에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원을 하나 좀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중심이 13,13이에요. 중심이 13,13 이고 자, 여기다 좌표평면을 좀 갖다 넣어주면은, 자, y는 kx를 여기다 갖다 붙일 건데, 우리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정확히 y는 x가 13,13을 지나면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kx는 y는 x보다 기울기가 크죠. k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심을 지날 때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그려줘야겠구나. 근데 어떻게 얘네랑 두 점에서 만나있던 이 y는 kx를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네 지금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라고 했네요. 자, 근데 지금 이 A, B의 길이가 2루트 3, 2루트 1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2루트 13이구나 라고 하나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이때 우리 여기에 대한 길이와 여기에 대한 길이는 원의 반지름, 즉 루트 26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루트 26씩 될 거야. 그러면 이거 가만 보면은 루트 26, 루트 26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제곱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좀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뭘 그어볼 거냐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 거예요. 얘가 지금 정확히 반띵이 되면서 여기 또 직각 45, 45니까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또 다시 한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요 길이가 각각 루트 13씩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 y는 kx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 k 값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원의 중심 13,13으로부터 kx-y는 0 넘겨놔서 이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이다. 거리가 루트 13이다. 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 k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루트, 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k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13k-13, 요게 지금 거리가 루트 13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절대값 13k-13은 k가 1보다 크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k가 1보다 크면 여기는 무조건 양수여서 절대값을 그냥 이렇게 지워줘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넘겨주면은 13k-13은 루트 13k제곱 플러스 13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우리 양변 제곱해가지고 k 값을 구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13k-13 이거 13으로 묶은 다음에 13제곱 k-1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13의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13을 하나씩 날려줘. 요거랑 요거 이렇게 지워주면은 이거 전개했을 때 13k제곱 마이너스 26k 플러스 13은 얘는 그냥 k제곱 플러스 1 그래서 넘겨가지고 12k제곱 마이너스 26k 플러스 12는 제로 라고 해놓고 양변을 2로 나눌게요. 6k제곱 마이너스 13k 플러스 6은 0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면 3k 2k 여기는 2, 3하고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k는 3분의 2 또는 2분의 3이 나오는데 또 한번 k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사용해가지고 k는 오른쪽으로 k는 2분의 3이었겠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k까지 어렵게 구했어요. 자 이때 계속 문제를 읽어보면은 x에 대한 방정식 gx는 k분의 1 x-2의 모든 실근은 알파 베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k는 2분의 3을 대입해 주면은 gx라는 함수랑 5랑 3분의 2x-2랑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건데 이 두 점 모든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그럼 우리 지금 gx라는 함수에 대한 정보가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합성된 함수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요 x 대신에 뭘 대입했을 때 fx를 대입했을 때 우리 이 식을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gfx는 3분의 2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얘가 x-2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는 x-2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2 같으니까 지울게요. 그러면 이 식을 좀 더 정리하면은 fx는 2분의 3x가 되는 그런 해를 찾는 건데 우리 y는 kx가 우리 k가 2분의 3이었으니까 이게 2분의 3x겠구나. 그럼 fx랑 y는 2분의 3x랑 만나는 두 점이 a, b라고 했으니까 두 교점 알파 베타가 여기 a랑 b에서 발생하겠구나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fx 이 2분의 3x가 여기 만나는 두 점 a, b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2분의 3x, y는 2분의 3x라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x값을 두 개 찾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해주면 써볼까요? 요거를 좀 지우고 쓸게요. 칸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자, 갑니다. x-1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x-13의 제곱은 26. 자, 전개할 거예요. x제곱 4분의 9x제곱 4분의 13x제곱 마이너스 26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9x 나오니까 마이너스 65x 그 다음에 플러스 169 플러스 169 해주면 338 얘는 26이다. 그래서 26만 넘겨서 쓰면 65x 플러스 312는 0이다까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주면 13x제곱 마이너스 260x 플러스 312 곱하기 4라고 쓸게요. 그냥 는 0이고 이 양변 지금 13으로 약분이 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13으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312를 13으로 나누면 26에 2에 52니까 4. 즉 24 곱하기 4가 되면 96이었겠구나 라고 약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12, 8, 해가지고 x값이 12랑 x는 8이 나오겠구나 라고 여기까지 구했을 때 12 빼기 8을 때렸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요 녀석에 해당하는 x값을 두 개 구한 거지. 우리 gx에서의 이 x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한 게 아니라 우리 fx에 대한 지금 이 해를 12랑 8이라고 구한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의 알파 베타는 f12랑 f8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대입해야지 우리 이 x에 대한 실근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f12는 여기다 12를 대입해 주면은 18이 되고, f8은 여기 8 대입해 주시면 12가 되는 거니까 우리 알파 베타가 각각 큰 놈이 18, 베타가 18이고 알파가 12였겠구나. 그래서 18 빼기 12를 해줘서 정답 3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관식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x가 a의 x-2제곱 더하기 b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 구간 사이에서의 함수 fx의 최대값이 3k 4제곱 플러스 12k의 제곱이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지금 k값에 따라서 값이 변동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좀 따져줘야 돼요.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였다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은 이 위로 볼록한 상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k에다가 뭐 적절한 수 한 2나 뭐 3 정도를 대입했을 때, 2나 3 정도를 대입했을 때 만약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여기서의 최대값이 무조건 여기에 축이 2니까 2일 때 최대값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여기 최대값이 2고 만약에 3 같은 걸 대입했을 때 3 대입해주면 9에다가 1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의 최대값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최대값은 지금 2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랑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값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변동성을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a가 음수인 파트는 아니었겠구나 하고 지워주시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 그럼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겠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이어가 주시면 되고, 자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이게 사실 마이너스 k제곱은 3 플러스 k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x값이 2라고 했을 때 여기 얘네들의 중간에 2분의 3이어 가지고 누가 더 위에 있는지에 대한 값을 더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렇게 풀면은 일반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지금 모든 실수 k에 대해 성립하는 항등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k가 1일 때랑 2일 때 정도를 그냥 대입해 가지고 식을 두 개 얻으면 a랑 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면서 연립해 가지고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가지고, 아 x는 1일 때를 미안합니다, k가 1일 때 1때랑 k가 2일 때 두 가지 정도의 상황을 좀 관찰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k가 1일 때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함수가 전개가 되게 되고,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멀리 있죠. 이 2를 기준선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럼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 9a 플러스 b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대값이니까 15였겠구나.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k가 만약에 2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한 지금 정보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4랑 7을 각각 써놓으면은 7이 지금 2랑 5칸 차이고 마이너스 4랑 2는 6칸 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위에 있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이 발생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4를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36a 더하기 b가 지금 우리 k가 2일 때 한 거니까 2 대입해 주시면 48 더하기 48이니까 96으로 우리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 두 번째 식에서 이 첫 번째 식을 빼주면 27a는 81, 즉 a가 3이었겠구나. 그럼 27이니까 b는 마이너스 12였겠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9 더하기 184를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153으로 최종적인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27번. 지금 내 학생 A, B, C, D가 다음 규칙에 따라 8개의 의자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주권 문제 읽어보면은 A가 앉는 좌석 번호는 홀수이다. 여기 네 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앉는 의자의 좌석 번호는 3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와 있고, C랑 D가 앉는 두 의자의 좌석 번호는 각각 31 이상이다. 그러면 앉을 수 있는 데가 31, 32, 41, 42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케이스를 좀 분류해 보면은, 자, 8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세 번에 이렇게 한번 하면 되죠. A가 만약에 일단 홀수에 앉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A를 조금 움직이면서 관찰 한번 해볼게요. A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B라는 녀석은 32 이하에만 앉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가 32번이에요. 앉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C랑 D가 31 이상이니까 B가 여기나 여기 앉으면은 지금 C랑 D가 앉을 수 있는 데가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31번하고 32번인 B가 앉는 경우는 조금 분류해가지고 생각을 할 거고, 만약에 그럼 B가 31, 32보다 작은 21, 22, 12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B가 앉을 것을 정하는 게 31 이렇게 될 거고, 남은 C랑 D는 31 이상의, 지금 B가 이렇게 31, 32 안 앉았을 때 여기 31 이상의 4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4P2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다, B가 우리 32까지 앉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말고 여기나 여기 앉아보겠다. 만약에 여기 앉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주는 거니까 이 C1에다가, 그럼 이제 C랑 D는 여기 세 자리 중에 선택해서 앉을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3P2를 하면은 우리 A가 여기 앉았을 때 11번에 앉았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21번에 앉았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딱 봤더니 B가 앉을 수 있는 데가 케이스를 나눠서 하는 것까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2까지 해주면 A가 여기 두 번째 의자에 앉는 것도 해결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A가 31번에 앉냐 41번에 앉냐만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A를 여기에 앉혀볼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B가 여기 앉을 때는 이제 C랑 D의 자릿수가 조금 변경이 되는 거니까, 우리 B가 여기에 먼저 앉을 때부터 살펴보면은 B가 이렇게 네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니까 다시 1로 때려 놓고, 그 다음에 C랑 D가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해서 앉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3P2의 경우의 수를 곱하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나 여기 앉을래 하고 이렇게 왔다면 지금 남은 두 자리 중에 두 자리에 C, D가 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2P2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B는 여기 고정위에서 경우의 수가 1이에요. 네. 그래서 A가 31번에 앉았을 경우도 지금 모두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A가 아니다, 나 41번에 앉을래 이렇게 했다라면 B가 앉을 수 있는 데가 지금 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31번, 32번 자리는 좀 주의를 해줘야 되니까 먼저 아래에 있는 번호에 B를 배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자시를 해주면 되고, C랑 D는 여기 세 자리 중에 두 자리 골라가면 되는 거니까 3P2를 계산해주면 되겠고, B가 31번이나 32번에 앉았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 둘 중에 하나 앉는 거니까 여기 앉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두 개 중에 한 자리 이렇게 골라놓고, C랑 D는 여기 두 자리밖에 못 앉는 거니까 2P2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3 곱하기 4, 3에 12니까 36이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2 곱하기 3이 6이니까 12. 그래서 이게 9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에다가 2P2죠. 2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24에다가
2 곱하기 2, 4, 2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게 해주시면 102, 122, 130, 15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고 문제를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그 다음에 28번. 집합 x 1, 2, 3, 4, 5, 6, 7, 8, 9가 원소인 집합이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fk가 3의 k제곱의 1의 자리의 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는 3이 대응돼야 되고 2를 대입했을 땐 9, 3을 대입했을 땐 7, 4를 대입했을 땐 81이니까 1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우리 3의 거듭제곱의 끝자리는 3971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5제곱이 243이고 6제곱이 729고 이렇게 가니까 끝자리만 보면 3, 9, 7, 1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3, 9, 7, 1이 각각이 반복되는 형태겠구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지금 1, 2, 3, 4, 5, 6, 7, 8, 9가 각각 대응돼야 되는 게 지금 밑에 보시는 이 하얀색으로 써져 있는 이 숫자들에 대응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알겠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좀 읽어보면은 A는 X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어라 라고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보면은 집합 A의 원소,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여기 함수값이 만약에 A의 원소라면 합성함수를 했을 때 다시 7로 무조건 가게끔 세팅을 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다시 x에 오는 게 우리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지만 1379밖에 대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쓸게요. 자, 1은 3에 대응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나조건에 의해서 이 3에 대응된 게 다시 이렇게 합성했을 때 7로 대응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이 이렇게 7로 대응해 줘야 나조건을 만족하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가 9로 대응돼야 되는데 우리 다조건에 의해서 이 다조건 읽어보면은 두 개를 뽑았을 때 만약에 뭐 2, 3 이런 걸 뽑았다라고 하면은 2가 화살을 쏘는 애랑 3이 화살을 쏘는 애랑 비교했을 때 더 큰 녀석이 더 큰 놈 또는 같은 놈한테 화살을 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2가 9를 치면은 3이 7을 쐈을 때 얘한테 모순이 발생하게 돼서 2가 9를 쏘는 상황은 지금 연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가 1을 쏘는 것 또한 다조건에 대한 모순이기 때문에 안 되고 5가 3을 쏴? 3이 7을 쏴버려서 안 돼. 그 다음에 6은 9를 쏴줘야 되네요. 일단 이거 한번 써봐. 그러면 9가 이렇게 7을 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조건에 대한 모순이기 때문에 6은 9를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안 돼. 그 다음에 7은 지금 7로 화살을 쏘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 괜찮죠? 그 다음에 7은 뭐 다시 한번 돌아가봤자 나조건에 의해 해봤자 다시 7은 7로 갈 거니까 7은 괜찮을 것 같고 8이 1을 쏴라. 다조건에 벌써 이렇게 모순되는 게 3개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9가 3을 쏴라. 이것도 다조건에 대한 모순이기 때문에 3, 7에 대한 모순이기 때문에 9도 지금 화살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원소 X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 3, 7 이렇게 3개이기 때문에 이 3개가 다 원소가 됐을 때 11이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 되겠죠. 11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행렬이 아닌 자, 그 다음에 29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B가 영행렬이 아니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 A 제곱이 B다 라고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가나 박스 읽어보면은 모든 IJ, 모든 성분에 대해서 똑같은 성분이 들어갈 건데 얘네 둘이 곱했을 때 0이고 둘이 더했을 때 0이 아니래요. 그러면 지금 같은 두 성분에 대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두 성분에 대해서 곱했을 때 0이 되려면 얘네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겠지. 근데 더했을 때 0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둘 중 하나는 0인데 더하면 0이 아니려면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둘 다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둘 중 한 개만,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 둘 중에 한 개만 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행렬 A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8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A라는 행렬이 이렇게 A11, A12, A21 이렇게 나와 있고, A 제곱은 이거를 두 번 곱한 거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이렇게 A11, A12, A21, A22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그 다음에 B는 B11, B12, B21, B22 이렇게 그냥 일단 써놓고 관찰을 좀 해주면은 봐봐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얘를 한번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 얘가 만약에 0이었어. 그럼 지금 여기 0,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봐봐요. 얘랑 곱하기를 했을 때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인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기 때문에 지금 더 곱하기를 해서 덧셈을 해도 여기가 0으로 떨어지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데 여기 A12랑 B12랑 둘 다 0이 되니까 이 간합박스에 대한 지금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이 나아 조건에 대해. 그래서 여기 A12는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얘네는 지금 0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의 원리로 A21도 0이라고 해놓고 좀 전개를 해보면 알겠지만 얘네도 지금 다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는 0이 돼줘야지. 그래서 A12가 0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얘네가 각각 B12랑 B21이 각각 0으로 떨어져 줘야겠지. 무조건 얘네는 0이랑 여기 0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우리 A 제곱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A 제곱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A11의 제곱 더하기 A 하면 A12, A21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은 A11, A12, 그 다음에 A12, A22니까 A12로 묶을게요. 그럼 여기 A11 플러스 A22 라고 쓰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곱셈 한번 해보시면 A21로 묶었을 때 A11 플러스 A22가 요 안에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한번 해보시면 A22의 제곱 플러스 A12, A21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고, 닫아놓고, 자, 여러분 우리 A12랑 A21이 0이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네는 지금 0이 될 수 없는데 우리 A 제곱하고 B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분하고 여기 성분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네가 지금 각각 0이 돼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A11은 마이너스 A2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더 그 조건을 추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 볼 거냐면 이제 A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좁혀 나가 볼게요. A 플러스 B 라는 행렬을 이렇게 써보면은 여기는 A11 플러스 B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12만 단독적으로, 여긴 0이니까 오게 되고, 여기도 A21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22 플러스 B22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지금 B는 영행렬이 아니니까 얘네 둘 다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A11이랑 A22 중에 둘 중에 하나는 0이에요. 근데 얘가 둘 중에 하나가 0이려면 얘네 둘이 지금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둘 다 0으로 떨어져 줘야만
말이 되는 거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지금 얘네는 0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한 개는 0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둘 중 한 개가 0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 조건에 의해서 둘 다 0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가 0, 0이네요. 이렇게 0, 0. 그래서 여기 A12라고 A2는 0, 0으로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A1, 2의 세제곱 더하기 B, A2, 1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A제곱하고 B하고 같다라는 조건에서 B1하고 얘를 대체해서 쓸 수 있고, B2하고 얘를 대체해서 쓸 수가 있게 되겠지. 근데 A11하고 A2는 0이었으니까 얘네만, A12, A21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거예요. A11, A 1, 2, 여기 A2, 1, 그 다음에 여기 A1, 2, A2, 1 이렇게 퍼즐 게임 하듯이 맞춰가면 되겠고, 자, 모든 성분의 합 얘네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라고 했는데 우리 1, 2, 2를 계속 쓰기 싫으니까 얘네를 각각 좀 치환해 가지고 A, B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A, B, A, B. 자, 그러면 A 플러스 2AB 플러스 B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제가 지금 얘가 A가 3개, B가 3개니까 다 곱했을 땐 A 세제곱, B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서 A, B는 마이너스 2다를 구해줄 수 있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B는 3이다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A 플러스 B,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이랑 마이너스 2를 각각 대입해 주면은 27 더하기 6 곱하기 3, 18이니까 45로 정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자, 마지막으로 30번. 자, 0이 아닌 정수 A랑 유리수 B에 대하여 함수 fx를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정수 A랑 유리수 B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우리 fx를 좀 그려가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문제를 더 읽어보면은 fx는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조건 읽어보면 fx는 k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p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a분의 4부터 b까지 요 함수죠. 요 함수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겠다 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 fx를 일단 좀 정리해 놓으면은 얘가 절대값 안에만 써볼게요. x-b분의 a의 x-b 하고 플러스 ab 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x-b분의 ab-4 플러스 a 꼴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x-b분의 ab-4 플러스 a 꼴로 이렇게 바꿔놔. 이게 지금 x가 a분의 4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b보다 클 때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이차함수는 AX로 좀 묶어 놓을게요. AX로 좀 묶어 놓으면 X-A분의 4B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얘는 A분의 4부터 X가 B까지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살펴보기 전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죠? 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A, B가 4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개형이 지금 좀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케이스를 좀 분류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조건, 여기 b가 a분의 4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 조건도 있다. 잘 활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a가 양수고 a, b가 4보다 큰 상황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이 a가 양수라고 정의했을 때 이 양수를 넘겨주면 a, b는 4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서 살펴보면은, 자, 지금 점근선을 좀 표시를 먼저 할게요. x는 b, 선이 조금 엉망으로 그려져서 다시 한번 점근선을 잡고, 여기 b, 그 다음에 a도 양수 영역에 지금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a분의 4랑 b를 기점으로 지금 함수가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a분의 4도 어디인지 정확히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a분의 4를 넣었을 때 여기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a분의 4는 일단 b보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상황이고 b가 더 크니까 여기쯤에 위치를 좀 시켜볼게요. 자, 그럼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0,0인 원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보다 왼쪽 부분에 좀 위치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함수의 개형이 사실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였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고, 얘가 a분의 4보다 작다인 영역에서는 그러면 요렇게 a분의 4에서 색칠이 안 되면서 뚫려 있으면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이렇게 그리는 함수 그냥 그대로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이 ax x-a분의 4b 얘를 2차 함수를 그리기 전에 일단 얘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 알겠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셔요. 자, 근데 얘가 가족권에 의해서 1대1 함수가 되게끔 그려줘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서 그려버리게 되면 얘가 1대1이 아니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이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좀 중요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 왼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여기 둘 다 색칠이 되면서. 그래서 이 꼭지점 위치가 이렇게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꼭지점이 만약에 요런 데 위치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서 여기 꼭지점의 위치, 우리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a분의 2b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 x가 a분의 2b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잘려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네 둘 간의 위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분의 2b가 a분의 4보다 작다라는 식이 하나 성립이 하게 되고, a가 양수니까 a를 약분해주면 하고 b는 2보다 작다라는, 우리 같아도 상관없겠죠. 작거나 같다까지 부등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볼게요. 자, 이제 나조건 읽어보면은 우리 fx는 k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양수 k의 값 여기죠. 정근선일 때. 그래서 여기가 우리 k의 값을 여기 p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p가 a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a분의 4부터 b까지 들어왔을 때 최소값 여길 얘기하고 있는 거네. 여기는 지금 a분의 4를 이 2차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a분의 4 대입하면 4 a분의 4 마이너스 4b, 이게 지금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곱하기 a까지 했을 때 이게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64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a 약분 때려주고 정리 한번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64. 그러면 16b는
넘어가면 80이니까 b가 5가 나오게 되네. 근데 우리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꼭지점에 의해서 정의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b가 5가 나오면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보라색 이차함수가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사용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케이스를 탈락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차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던 상황이었겠구나 라고 상황을 생각해 보면 꼭지점이 다시 한번 여기에 x는 a분의 2b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b가 a분의 2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입장이고, a는 양수니까 그냥 넘겨주고, 지금 a가 양수인 경우에 둘이 곱해서 4보다 크다라고 하면 b는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변을 b로 나눌 때 우리 부등호의 방향에 변환이 없게 되겠죠.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좀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정수 a라고 지금 문제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a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정수 a가 1이랑 2밖에 없었겠구나. 그럼 a는 1이랑 2 중에 우리가 후보를 나눠 놓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사용하면은 여긴 그대로 a인 거고, 최소값은 우리 x가 b일 대로 바뀌었죠. b일 대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함수에다 b를 대입해 주면은, 우리 이거 지울게요. 이거 안 되는 상황도 지워버리고, 자, b일 때 최소값 b, 여기 이 값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은 ab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뭐를 곱했더니 이 a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64가 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두 가지 상황에 나눠서 좀 a 값이 1일 때랑 2일 때랑 기준으로 b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만약에 a가 1이야 그럼 여긴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64가 되는 거니까 b 제곱은 64, 3분의 64가 되는 거고, 이 b를 구했을 때 풀마 루트 3분의 8이기 때문에 이 b가 유리수라는 조건에 대한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서 a가 1은 후보에서 탈락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a가 2로 정정이 되면 되겠고, 자,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b 제곱에 2 곱해주면 마이너스 4b 제곱, 이 마이너스 64가 되겠고 b 제곱은 16 이렇게 나오니까 b는 풀마 4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 조건 만족하려면 b가 양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b가 4였겠구나.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서상은 a가 2고 b가 4인 상황이었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를 2, 4라고 할게요. 두 개를 구해놓고 이제 남은 a2, b2만 구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a가 0보다 작다로 다음 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가 0보다 클 때를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을 때를 살펴봐 주면은 우리 이 a가 음수기 때문에 이 a 음수를 넘겼을 때 a, b는 4보다 작다 라고 지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a가 음수고 a, b가 4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정근선이 여기에 b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y는 a라는 정근선이 있겠죠. 자, 근데 원래는 지금 여기가 요렇게 그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음수인 부분을 접어서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x는 a분의 4가 있을 때 원래 기존 함수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찍으면서 요렇게 더 내려와 줘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접혀 올라가면서 요렇게만 그려주면 되겠죠. a분의 4보다
영역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이렇게 그려줘야 됐을 녀석이 여기가 지금 점근선을 좀 다시 찍어줄게요. 여기도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집어줬어야 되는 녀석이 여기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게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그럼 우리 이 절대값에 대한 유리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다 작성이 됐고 이제 얘만 얹어서 그려주면 되는데 자 지금 얘는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 지금 우리 x의 위치를 좀 살펴보면은 원점의 위치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 원점이 아까랑 반대 상황으로 한 요쯤에 이렇게 위치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이 무조건 요렇게 위로 올라가게끔 그려줘야 지금 얘가 0,0을 지남과 동시에 1대1 함수에 대한 조건을 같이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려줘야만 하는 상황이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마무리 해볼게요. 자, 당연히 이 최소값은 a분의 4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a분의 4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면은 4에 a분의 4-4b에다가 우리 얘는 지금 점근선 지날 수 없는 fx는 k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양수 k의 값을 p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 마이너스 a가 p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a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64다 라고 할 수 있고 a 지우고 마이너스랑 같이 해서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16b가 마이너스 64가 되면서 16b는 마이너스 48, 즉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a분의 4랑 b랑 비교했을 땐 당연히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분의 4는 b보다 작다 라는 식에서 우리 b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3 해주면 넘길게요. 그 다음에 a도 넘겨줄 건데 둘 다 음수음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여기 a 이렇게 오는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큰 정수 중에 0보다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다 곱하기 했을 때 최종적인 정답은 24로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고2 모의고사 주요 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